베트남 야장 첫 여행. 신짜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파나마 나트랑 호텔에서 사타 호텔로 이사하는 날. 보행로 곳곳에는 오토바이와 차량이 엉켜 주차되어 있었고 노면마저 고르지 못해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야장의 햇살은 무척이나 뜨거웠고 발끝에서부터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지열마저 온몸을 후끈하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반미판 1호점 맞은편에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유명한 부부약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약국 안은 이미 한국인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약 가격도 확인하고 바나나보트 선크림 SPF 100을 구입하려 잠시 들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바나나보트 선크림은 이곳 부부약국에서도 이미 솔드아웃이었습니다. 며칠간 사타 호텔에 머물면서 가까운 거리에 자리한 반미판 2호점, 앙반미, 그리고 평화 반미를 차례로 들러 야장의 반미를 두루 맛볼 수 있었습니다. 반미판은 언제나 한국 손님들로 북적이는 데다 배달 주문까지 밀려있어 1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매장 안이 좁고 사람도 많은 탓에 주로 테이크아웃을 선택해 숙소로 돌아와 느긋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반미판 2호점의 반미는 본점에 비해 조금 더 짭짤하고 자극적인 맛이 느껴졌지만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평화 반미는 사장님이 한국분이신 곳으로 매장 앞에서 직접 전단지를 나눠주며 열심히 홍보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입맛에 익숙한 드레싱으로 만들어진 덕분인지 바삭한 빵과 신선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다시 발걸음을 돌려 반미를 포장해 왔는데요. 뜨거운 햇살 아래 드레싱이 외부에 노출된 탓인지 한 입 베어 문 순간 약간 상한 듯한 맛이 느껴졌고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 생김치 양념 같은 맛이 살짝 감돌아 앞서 느꼈던 반미의 맛있는 기억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소 생김치를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반미 드레싱으로 만난 그 맛은 아쉽게도 반미와는 그리 조화롭지 못했습니다. 이후 야장을 다시 찾았을 때 평화 반미가 있던 자리에 다른 상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앙반미는 야장에서 경험한 여러 반미 가운데 단연 으뜸이라 할 만큼 맛있었습니다. 매장 안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시원한 공기가 감도는 쾌적한 분위기여서 여행 중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면 종종 이곳에 들러 맛있는 반미와 함께 시원한 망고 스무디를 즐겼습니다. 평화 반미 바로 옆에는 1리터 리얼 망고를 판매하는 코코망고가 자리하고 있어 갈증을 달래려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8만 동이라는 가격에 만날 수 있는 1리터 리얼 망고는 그 크기만큼이나 넉넉한 양에 깜짝 놀랐습니다. 매장은 온통 귀여운 노란빛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고 서너 개의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어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잠시 쉬어가기에 괜찮은 공간이었습니다. 1리터 리얼 망고는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지만 양이 워낙 많다 보니 먹을수록 크림의 묵직함이 더해져 살짝 느끼함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망고 빙수를 먹어보려 했는데 아쉽게도 이곳 역시 평화 반미와 마찬가지로 다른 상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쓴모이 시장 근처를 지나는 길에는 인근 약국에 잠시 들러 만약을 대비한 몇 가지 비상약을 든든하게 챙겨두었습니다. 모기기피제, 가즈고, 파나돌, 데콜겐, 센소다인, 달리치약, 스트랩실, 비판덴, 비아핀. 이제 발걸음을 옮겨 한적하고 조용한 골목길에 있는 캔캔으로 향합니다. 캔캔은 야장, 야시장이나 담시장에 비하면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었지만
슬리퍼를 직접 신어보니 확실히 다른 곳보다 품질이 탄탄하고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슬리퍼를 고르는 시간보다 그 위에 장식할 지비츠를 하나하나 고르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만큼 즐거운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심 끝에 고른 크록스 두 켤레의 가격은 54만 3천 동. 오늘의 저녁 식사는 쌀국수를 맛보기 위해 쓴모이 가든으로 이동합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싱그러운 초록 잎들은 마치 숲속에 들어온 듯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가니 이미 많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이곳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자리에 앉고 싶어 안내받은 자리를 몇 번 옮겨보았지만 결국 우리가 앉게 된 곳은 등판이 뜨거울 정도로 열기가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체 왜 이렇게 더운지 원인을 찾아보니 벽 쪽에 창문처럼 꾸며놓고 천으로 살짝 가려둔 틈 사이로 엄청나게 뜨거운 바깥바람이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번거로워 그대로 식사를 이어갔지만 밀려오는 더위에 그냥 옮길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19번 자리는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판을 살피다 소고기 쌀국수와 소고기 분보후에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모닝글로리에 시원한 콜라와 스프라이트를 곁들여 주문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모닝글로리와 소고기 쌀국수는 입맛에 잘 맞아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분보후에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습니다. 평소 선지국이나 내장탕, 순댓국과 감자탕처럼 특유의 향이 있는 음식들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인데요. 이곳의 분보후에는 꽤나 난이도가 높게 느껴져 정말 힘들게 면만 겨우 건져 먹어야 했습니다. 그날의 강렬했던 기억 때문인지 이후로는 어디를 가더라도 분보후에만큼은 절대 주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물티슈가 넉넉히 비치되어 있어 식사 내내 편리했고 배나자 5% 할인 혜택을 받아 34만 6,750동을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거스름 돈 계산 시 반올림 계산을 합니다. 보통 다른 레스토랑에서는 잔돈 계산이 어중간할 경우 100단위를 내림해서 계산을 해주는데요. 이곳은 그 반대이네요. 베트남에서는 실제로 동전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식사 후 입안을 깔끔하게 달래줄 코코넛 커피를 마시기 위해 익숙한 발걸음으로 CCCP 커피로 향합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코코넛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활기찬 야장의 거리를 가만히 눈에 담아봅니다. 오늘도 야장 해변은 밤의 낭만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활기가 넘쳐났고 시원한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저 해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야장 해변은 언제나 생동감이 넘치고 사람들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이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밤 산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독 귀여운 어린 꼬마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야장에 머무는 동안 거의 매일같이 걷고 있는 이 산책로는 걸으면 걸을수록 정이 가고 좋아지는 곳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사이를 걷다 보면 에너지도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 들어 마음까지 몽글몽글해집니다. 평소와 달리 해변 클럽은 한산하고 조용했지만 밝게 빛나는 산책로 조명 덕분에 밤에도 안심하고 걷기에 참 좋았습니다. 충분히 산책을 즐긴 후에는 가벼운 장을 보러 빈컨 플라자로 이동했습니다. (1층) 스타벅스에 잠시 들러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남은 더위를 식힌 뒤 2층 윈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 들어선 김에 한 바퀴 크게 돌아보니 물놀이 용품부터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그리고 각종 생필품까지 정말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과일과 라면, 생수와 음료수 등 몇 가지 골라 담으며 오늘의 장보기를 기분 좋게 마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야장에서의 소중한 하루를 차분히 마무리합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여행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반달곰 지구여행과 함께 여행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 빠이!